저번에 한번 슬쩍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디부터 색칠을 해야 하는가. 순서를 좀 잘 정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어디부터 칠해야 돼요? 여기가 A, 여기가 B, C, D, E죠. 이렇게.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돼요. 근데 구역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요. 나는 지금 컬러가 5개가 있답니다. 색칠하는 순서를 먼저 정하면 좋은데 어떤 순서대로 색칠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그 먼저 칠할 때만 잘 정하면 되긴 하거든요. 어디를 먼저 칠해? 그쵸?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요 C, A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C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뭐 그 다음에 딱히 상관이 없긴 한데 A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B, D, 알파벳 순서대로 할까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요런 순서대로 색칠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C는요 컬러가 몇 개야? 칠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뭐 큰 제약이 없죠. 그쵸? 그냥 5개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색칠하면 돼요. A는요 C랑만 다른 색깔로 칠하면 되죠. 현재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C랑 다른 색깔로 칠하기로 결정했어요. 4개죠. B는 어때요? 피해야 될 애들이 누구랑 누구야? 맞습니다. A랑 C랑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3개예요 선택지가. D는요 선택지가 몇 개예요? 얘도 뭐야? C랑 A랑 다르게 칠해야 되죠. 같은 색깔 여러 번 칠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B한테 방금 빨강색으로 칠했으면은 여기도 빨강색 칠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B랑 D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E는요. 그럼 E는 피해야 되는 애들이 누구야? 그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애들만 피하면 되니까 누구랑 피하면 돼요? C랑 D랑만 피하면 되죠. A랑 같은 색깔로 칠해도 상관없어요. B랑 같은 색깔로 칠해도 상관없고 생각보다 좀 많죠. 그래서 여기가 27개고 여기가 20개니까 540개다 경우의 수가 라고 나오겠죠. 좋아요. 또 이렇게 슝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33쪽에 14번 여기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4개 영어 알파벳이 있답니다.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데요. M이 A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M이 맨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M이 무조건 A보다 앞에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몇 개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A, T, H가 여기 일렬로 나열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6개의 상황은 무조건 M이 A보다 앞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네, 근데 M이 꼭 여기 맨 앞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M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2번째 자리에 M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미션이 뭐냐면 어쨌든 A가 얘보다 뒤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따져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A가 여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MAT일 수도 있고 MAH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요. 이게 TA일 수도 있고 HA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4개죠. 경우의 수가. 그냥 만약 이게 MAT였으면 H가 여기 있었겠죠. HMAT였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라스트로 뭐가 있어요? M이 여기 있는 게 라스트겠죠. M이 아예 맨 뒤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A가 무조건 그거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밖에 없죠 지금.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나머지 TH가 이렇게 TH 아니면 HT 이렇게 뒤집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두 개죠. 여기가 TH이든지 아니면 HT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합치면 몇 개예요? 12개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차분하게 쉬어봐야 돼요. 뭐 어떤 방법이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죠. 사실 있긴 한데 그 확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풀 수 있어요. 어디요? 48. 그 앞에 48번 말이죠. 네. 여기 5개가 있네요. 여기도. 네. 이 중에서 제가 3개를 고르겠대요. 그러니까 색깔은 5개가 있는데 5개를 그렇다고 다 고르는 거는 아니고요. 3개만 고르겠대요. 되겠죠? 그러면 원래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밖에 안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무조건 파란색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에 컬러가 놓여져 있는데 그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슨 색을 쓸지 바다가 있는데 파란색을 안 쓸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무조건 고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내정이 돼 있죠. 나는 무조건 파랑은 고르겠어라고 경우의 수를 넘어서서 나는 이미 파랑을 골랐으니까 사실 이제 5개에서 3개를 고르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냐면요. 4개 컬러 중에서 나머지 2개를 뭘로 채울 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무슨 색깔로 뭐 바다 그림을 칠할까에 대한 문제인데 나 파랑이랑 빨강이랑 보라색이랑 말이 되나 싶지만 아무튼 이렇게 3개의 색깔로 바다를 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은 이게 뭐 파랑, 보라, 빨강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돼도 뭐 어때요? 위에랑 어때?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색깔을 모아가지고 색칠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굳이 순서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냐 그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으로 나눠야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이제 파랑을 무조건 뽑기로 했으니까 4개 중에서 빨강 보라를 뽑을 거냐 아니면 보라 빨강을 고를 거냐 뭐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여기다 질문을 좀 해긴 하셔야 돼요. 6개죠. 어렵네요. 좀. 또 11번. 여기 이상한 주사위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알던 주사위가 아니라 좀 보편적인 주사위가 아니라 네, 이런 주사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1, 2가 써 있고요. 저쪽에 3, 바닥에 4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정사면체짜리 주사위가 2개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있어요. 2개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얘들을 동시에 던질 때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 곱이 홀수다. 이게 곱이 여러분들 합은 뭐 상관없는데 곱이 홀수가 되는 거랑 짝수가 되는 거랑은 어때요? 차이가 크죠. 그쵸? 왜요? 왜냐면은 뭐 홀수 곱하기 홀수야 당연히 홀수가 됩니다. 짝수 곱하기 짝수도 당연히 짝수가 돼요. 근데 문제는 홀수 곱하기 짝수면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네, 짝수 하나라도 묻어있으면 무조건 짝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곱했을 때 홀수가 될 거면,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A,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B라고 했을 때 얘네들 곱해서 홀수가 나올 거면 무조건 어때야 되냐면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여야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홀수가 뭐야? 1 아니면 3이죠. 여기도 1 아니면 3이 나와야 되니까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죠. 둘이 곱해야 되니까 개수를. CRT 있어? 갖고 왔어? 2개 다? 장, 안 갖고 올 줄 알았는데. 네, 좋아요. 저번에 대학생인가 봐. 대학생이면은 이제 딱 저러는데. 저는 사장이 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랬겠죠. 뭘 같아? 그거 보면서 채점하라고 그냥 갖다 놨어. 네. 친절하지. 음. 네. 주세요, CRT. 선생님이 아까 쓱 봤거든요. 제 제출 안 한 게 이렇게 많으세요. 앞에 19일 거랑 21일 거 없거든요. 야, 21일 거는 있네. 이거 말고 저번 시간 거 24일 거 14일 거예요. 있어? 14일 거예요. 14일 거? 왜? 왜 있어 이게? 24일. 이제 24일. 뭐하요? 근데 10 이거 지금 없어요. 이거는 오늘 준 거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풀어오세요 그러면. 어차피 오늘 클리닉 해야 되니까 풀고 가. 네. 있어? 있으면 저거 이거 없어요. 모으나 봐 지금 컬렉션. 좀 정리가 되네. 아까 못 들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저희 내신 일찍 시작하는 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내신 시작이어가지고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 그냥 진도 제가 다 끝내고 나중에 더블 북은 나중에 풀어도 되니까 진도 먼저 다 나가고 하려고. 오늘 하고 토요일까지 제가 하면 확률 다 나갈 수 있었거든요 진도. 그래서 확률까지 다 나가고 다음 주부터 더블 북 채우고 보조 프린트 하면서 우리도 슬금슬금 내신 대비 조금씩 할게요. 그리고
지쳐. 가방 누나요. 가방 누나요. 네, 또요. 더워요? 더워. 잠깐만 깜빡이야. 주인이 건전지를 꺼져나가는 게 선생님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시죠? 보고 채점 하시면 돼요. 이따가. 네, 즐거워. 재밌어요? 이렇게 나온다. 저 프린트는 풀었어요. 자꾸 그럼 남겨서 시켜야지. 있어요? 저번에 똑같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내 숙제야 하고 그걸 갔잖아. 내가 뭐 줬어? 주정하라고 줬어. 우리 지원이는 꼭 다음에 월반이 해야지. 나랑 3학년 이렇게 거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진짜 스파르타로 나갈까. 지금 막 그렇게 여유롭게 막 다 안다고 그러고 있는데 3학년 가기만 해 나랑 같이 내가 스파르타 할 때. 오 월반이. 질문 없어요? 있으면 저 확률 나가겠습니다. 지점하고 계신 분 계시니까 정각부터 할게요. 유형이라도 좀 풀고 계세요. 어차피 나중에 숙제예요. 다.
위에 나갈게요. 확률 보시면 이게 뭐라고 저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 대한 어떤 특정 경우의 수의 비율입니다. 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확률을 이렇게 다룸으로 인해서 큰 숫자들을 좀 작은 숫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풀었었죠. 5명의 가족이 있어요. 그 엄마, 아빠, 그다음에 형, 나, 동생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이 사람들을 일렬로 쭉 나열을 할 겁니다.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할 건데 그냥 일렬로 쭉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랑 아빠를 이제 같이 묶어서 나열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경우의 수가 몇 개였냐면요. 한 명처럼 봤었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엄마랑 아빠랑 뒤집어서 좌우로 이렇게 바꿔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이만큼인데 이게 이제 숫자가 크잖아요. 조금 그쵸?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한다고 치면은 뭐 한 가족이 10명 이렇게 돼봐 그쵸? 다루기가 힘들죠. 우리는 경우의 수를 확률로 확정을 시키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전체는 그냥 5명을 일렬로 쭉 나열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예요. 그러니까 5번 정도 발생을 하면은 그 중에 2번 정도 많이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웃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체에 대한 비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경우의 수가 개수가요.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번 던졌어요. 그랬을 때 합이 5로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동전을 동전이 3개면 아니지. 생각보다 힘드네. 이거. 동전을 4개를 던져요. 그랬을 때 앞면이 1개 나오고 뒷면이 3개가 나오는 이런 경우의 수가 각각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 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합이 5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1, 4 아니면 2, 3 아니면 3, 2 아니면 4, 1로 경우의 수가 4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전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1개가 나오고 뒷면이 3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누가 앞면일지 모르잖아요. 얘가 앞면이라서 나머지가 뒷면이라서 앞면 1개, 뒷면 3개가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꼭 맨 처음에가 앞면일 필요는 없죠. 두 번째가 앞면 아니면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앞면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1개, 뒷면이 3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도 4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들은 같은 경우의 수가 맞아요. 얘도 경우의 수가 4개고 얘도 4개니까. 근데 이제 그냥 4개가 아니라 전체 몇 개 중에서 4개를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36개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6개인데 그 중에서 4개인 거라. 동전을 4개를 던졌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총 몇 개냐면은 16개죠. 앞뒤. 그렇죠? 그 중에서 4개인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의 수가 4개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체 몇 개 중에서 4개인지가 중요한 얘기가 되어버렸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확률적으로 찍으라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가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대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경우의 수를 넘어서서 약간 확률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단원을요. 그래서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여기서처럼 확률의 약자를 P라고 해요. 영어 그 probability라는데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철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대비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경우의 수 사건 A라고 하면 사건 A가 여기서처럼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분수의 형태로 뭐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뭐 내가 원한다고 친다면 퍼센트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도형에서도 확률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이 쏘면 무조건 요 관역 안으로는 들어간대요. 지금 여기서처럼 관역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여기서처럼 1, 2, 3, 4라고 돼 있으면은 나는 1을 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쏘면은 관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1로 들어갈 확률이 얼마 있어요? 뭐 면적이 다 똑같다라고 친다면 여기 다 90%. 4분의 1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처럼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율, 그러니까 분수다 보니까 네, 갔다 오세요. 네, 네. 심지어 이제 그 분모가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분자가 분모보다 커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이미 모든 경우의 수다 보니까 요 P라고 하는 경우의 확률이 어떻게 돼요? 0부터 1 사이로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여기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과 1 사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P가 0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0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P가 1이에요, 그런 얘기는 사건 A가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요 얘기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는데 사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잡았어요. 여기서처럼 그러면은 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죠. 1-P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뭔 소리야? 표현이 이게 뭔 소리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P래요. 이게 뭔 소리야? 사실 매일 오지 아침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 거죠. 뭐예요?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확률이 30%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비가 올 확률이 30%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70%라는 걸 누가 몰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연하듯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어때요? 명중률이 4분의 1이래요. 알잖아요. 특히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의 명중률이 4분의 1이래. 그럼 뭐예요? 명중 안 할 확률이 4분의 3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137쪽에 1번 보시면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졌답니다. 던졌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래요. 4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1개니까요.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딱히 뭐 할 게 없네. 차라리 저기 3번이나 해볼까? 유형 3번이나 10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빨간 공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 공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10번 보시면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눈 감고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냥 슝 하고 뽑았을 때 전체가 몇 개예요? 8개죠. 그 중에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 8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 파란 걸 뽑을 확률이 8분의 5죠. 근데 여기 12번처럼 어떻게 물어봐요? 만약에 내가 여기 중에서 빨간 거 또는 파란 거, 빨간 거 또는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뒷내용이긴 한데, 내가 뭘 뽑아도 돼요? 3개를 뽑아도 되고 5개를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또는이라고 묶였으면 경우의 수를 더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8개 중에서 8개를 뽑아도 되는 거니까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냐면, 경우의 수끼리 더했잖아요. 그렇죠? 확률끼리도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빨간 거 뽑을 확률이 8분의 3이고 파란 거 뽑을 확률이 8분의 5니까 이 확률끼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파란 거를 뽑거나 빨간 거를 뽑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확률끼리도 더하기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오늘 뒤에서 요 뒷내용에서. 그래서 나올 거고, 여기 13번처럼 노란 공이 나오겠다. 둘 중에 하나죠. 사기꾼이든지 마술사든지. 안 나오겠죠. 0이에요. 여기 14번 보시면 당연히 선생님가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이라고 써있지만 뭐예요? 이것은 찍어서 맞출 확률이겠죠. 5분의 1이랍니다. 오지선다니까요. 못 맞출 확률이 5분의 4겠죠. 제가 15번 아주 근접하게 갔네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7, 70%랍니다. 비가 안 올 확률은 30%겠죠. 16번처럼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겠대요. 그러니까 확률이 계산이 하나가 할 게 좀 늘었죠. 기존 대비로. 왜 늘었냐면은 원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했으면 됐는데, 뭘 물어보든 간에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던졌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전체분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개죠? 경우의 수가요. 동전 하나당 2개씩이잖아요.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모두 뒷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도 뒷면, 얘도 뒷면일 거면은 4개 중에서 1개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적어도 1개는 요 18번이 뭐고요? 16번이거든요. 요 17번이 좀 약간 왕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1개는 앞면이었으면 좋겠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확률을 굉장히 이제 여유롭게 잡은 거죠. 왜냐면은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은, 나는 어때요? 앞면이 몇 개 있으면 좋아요? 1개 있으면 돼요. 물론 앞면이 2개 있으면 더더욱 더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얘도 구하려고 하고 얘도 구하려고 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아 뭐 물론 지금이야 뭐 몇 개 없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세면 된다고 치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풀 때는 보통은 이제 반대되는 상황을 구하죠. 여기 반대되는 상황이 뭐예요? 적어도 1개는 앞면이었으면 좋겠대. 반대되는 상황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동전을 2개를 던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앞면이 1개도 안 나오냐고 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겠지만 벌어지죠. 재수 없으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의 수가, 이 확률이 4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각각의 확률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원하는 확률이 4분의 3이겠구나. 합쳐서 4분의 3이라는 확률로 나오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개수가 심각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동전을 그냥 3개라고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동전을 3개를 던져요. 3개를 던졌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저는 어때요?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었으면 좋겠대요. 많은 거 안 바라고요. 저는요. 그냥 적어도 하나가 앞면만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뭔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앞면이 어떻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여도 좋아요. 앞면이 2개면 더 좋고요. 앞면이 3개면은 진짜 좋은 거죠. 이거 다 상관없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원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다 계산을 하나하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걸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1이라고 자꾸 경우의 수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전체 확률은 1이라고 이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떤 것만 구하면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오, 앞면이 어떻게 동전을 3개를 던졌는데 한 개도 안 나오냐. 요 하나의 확률만 빼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이게 8분의 1이죠. 왜냐면은 얘도 뒷면, 얘도 뒷면, 얘도 뒷면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각각의 확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내가 원하는 확률만큼은 8분의 7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혹시 제가 확률 경우의 수 처음 진도 나갔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30명을 이렇게 모아왔을 때 이 중에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한 쌍 생일이 같은 확률이 대충 얼마쯤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5%, 1% 이렇게 3%쯤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왜 확률이 50%가 넘어가냐면 어떤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쌍이 생일이 겹쳤으면 좋겠어요를 계산을 하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한 쌍이 생일이 겹치는 상황이랑 두 쌍이 겹치는 상황, 세 쌍이 겹치는 상황을 다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 이렇게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고 고정을 시켜두면 나머지 29명이 이걸 다 피해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또 뭘 해야 돼요? 두 번째 상황이 생일이 1월 2일입니다. 나머지 28명이 그걸 다 피해가야 되잖아요. 적어도니까.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 생일이 단 한 쌍도 없는 확률을 전체 1에서 빼야 되는데 이 계산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네, 드럽게 숫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한 50%쯤 된다. 좀 쳤어요? 아, 땡. 좀 이따 봅시다. 네. 잘 모르고 오늘 어떻게 해보셨는지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왜? 약속 있어요? 아, 그 나라 어쩌고 가서 어땠냐? 쉬웠어 어렸어? 아싸 근데 야 내일 나 학교 가다가 내일 온다니까? 아니 뭐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포기하는 수 있는 거야.
아니 왜? 할머니가 진짜 왜안 오지? 아 너네 확률해? 약간 조금 더 온도를 높여볼까? 너 오늘 낭비로 저번 주부터 약속했잖아. 그냥 원래 높다니까? 거야 추운 거야? 아니 왜 뭐해 또? 에이 올리는 거야. 근데 왜 이래? 야 잠깐. 아니 내리는 거야. 잠깐을 벗어. 몰라 전화할까? 20평소로 해놨어. 끝안 되지? 이제부터 왜?
클릭 나랑 같이 녹화되고 해봐야겠지. 있는데? 너네 녹화 안 되냐? 아니 우리 여기 녹화 아직 안 끝났어. 우리만 들으면 아직 안 된다? 아직 녹화되고 있는데? 어. 우리만 들으면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 우리 반이 여기 우리 반. 너네는 우리 반에 왔으니까.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돼. 민지가 존나 예쁘다니까. 정지원? 민지영. 아, 누가 찍은 거야? 아 찍어보고 싶었어. 나도 에이스 찍고 화질 없네. 설마. 화질 왜 이렇게 넣어? 내가 더 좋지 않아? 뭐? 상당히 좋지 않아? 매덕 화소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갈 거야? 갈까. 갈까? 난안 갈 건데. 미안. 내일 마지막으로 갈게. 왜? 아, 근데 안 된다. 아니 근데 너 결제 아니 결제 아니 결제 안 했어? 너 했잖아. 일단 했어. 11월 안 했어. 야 근데 그러면 그냥 돈 안 내고 한 번에 하는 거야. 아니 너돈 냈어. 내일 11월이야. 아니, 내일 10월이야. 알아. 근데 우리 10월까지 결제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언제 했다고. 아니야 우리 결제 한두 번밖에 아니잖아. 근데 우리 세번 했어. 두 번 했어. 3번 했어. 야 진짜 두 번 했어. 야, 내가 빨리 내일 거야. 그래 봐봐. 두 번이야. 3번이야. 너 2번 했겠지. 나 3번 했어.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다니까. 진짜 아니야. 몇 시간이야? 야 너 클리닉 때 보여줘. 알았지? 알았어. 나 그럼 지금 엄마 거를 낼 건데 그냥 못 너 진짜 두 보여주겠다. 번이야 주원아. 내일? 내일은 가야 돼. 빨리 들어가. 기현아 넌참 복받은 아이인 거 같아. 아, 기현이 이렇게. 아, 나가. 좋아요. 네. 네. 그 131쪽에 50번에 30이에요. 네. 네. 됐어. 네. 네, 아까 얘기했죠? 여보, 어떤 사건 A랑 B가 있는데요. 여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끼리 이제 더할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전체 8개 공 중에서 빨간 거랑 파란 게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요. 8개 중에서 뭐요? 빨간 거 또는 파랑 공을 뽑을 확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원래였으면 우리가 전체 8개 중에서 뭐 3개 또는 5개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됐지만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풀어도 돼요? 전체 8개 중에서 3개 확률이죠. 전체 8개 중에서 5개 확률인데 얘들끼리 또는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할 수 있죠. 확률끼리도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끼리만 더하는 게 아니라 확률끼리도 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끼리도 더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옆에처럼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꼭 동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리고로서 사건 A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B도 일어나는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확률끼리 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는 4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B는요 3 이하가 나오는 그런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 36개 중에서 4 이상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4, 5, 6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죠. 3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1, 2, 3 중에 하나가 나오는 전체 36개 중에서 경우의 수를 9개로 찾아서 36분의 3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죠. 물론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지만 꼭 저렇게 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6개 중에서 3개만큼이죠. 4 이상이 나오는 게. 두 번째로 6개 중에서 3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3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겠죠? 네, 됐죠. 하고 여기 연속해서 꺼내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해볼까요? 일단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자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10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 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이거는 뭐 확률 구할 수 있죠. 10분의 2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10개 중에서 2개니까 1, 2밖에 안 되잖아. 19번은 어때요? 8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얘는 몇 개예요? 전체 10개 중에서 8, 9, 10으로 3개죠. 그랬을 때 20번. 내가 이제 진짜 문제죠. 이게 어떤 카드를 뽑을 때요. 뭐였으면 좋겠냐면 5종의 이유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하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8 이상이 나오던지 이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10개 중에서 그냥 경우의 수끼리 더해도 되지만 확률끼리 이렇게 더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2분의 1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을 늘린 거예요. 여기 밑에 21번도 마찬가지고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될 확률. 이제 이럴 때 좀 빛을 발하겠죠. 더했을 때 4가 된다, 더했을 때 뭐가 된다 이런 거는 두 번 계산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21번 보시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4인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4가 나오려면 전체 36개 중에서 몇 개예요? 확률적으로 1, 3, 2, 2, 3, 1이니까 3개죠. 12분의 1이라고 해도 될 거고요. 그 밑에 23번은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1이 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36 중에서요. 11이 딱 될 거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5, 6 아니면 6, 5로 2개죠. 그렇죠? 2개요. 18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도 또는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거 이제 이렇게 가봤자 의미 없어요. 더하려면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니까 24번처럼 그렇게 되려면 36분의 5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옆에 24번 보시면 얘는 지금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뭐 그렇게
그냥 이것만이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죠. 이거야 뭐 쉽죠.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25번은 어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여기서 소수, 그러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애들 누구예요? 2, 3, 5죠. 얘도 2분의 1이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 26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확률이 12인데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 12개 중에서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되면서 2던지,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서 3이던지,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서 5인 거를 전체 12개 중에서 아 이거 3개네 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로 풀기에는 이게 너무 짱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풀겠냐면요,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오는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전체 확률이 그냥 4분의 1이다 라고 확률 대 확률끼리로 계산하는 문제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1도 소수예요. 1은 소수 아니에요. 2, 3, 5. 좀,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 연속해서 꺼내는 문제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주머니에요.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대요. 연속해서 한 개씩 2번을 꺼내는데요. 2번 모두 흰 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아, 전체 7개 중에서 내가 2번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시 넣겠다는 얘기를 안 하네. 그런 얘기가 안 써있네. 이 주머니에서 공을 연속해서 한 개씩 2번 꺼내. 아, 써있네. 아, 여기서처럼 포인트를 나눠봐야 돼. 이게 내가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 뽑은 거를 주머니 안에 다시 넣겠다는 거잖아요. 뽑은 애를 다시 주머니 안에 넣겠다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회차랑 어때요? 두 번째 회차랑 그 확률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애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흰 공을 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7분의 4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애가 뽑아야 되는데 내가 흰 걸 뽑았어. 흰 걸 뽑은 걸 어떻게 해요? 다시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애가 뽑았을 때도 확률이 그대로 49분의 16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31번은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죠. 뽑았으면 다시 안 넣잖아요. 뽑고 안 넣어요. 다시 주머니로 넣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애가 뭘 뽑았느냐가 두 번째 애한테 분명히 영향을 주죠. 네, 확률이 다를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애가 7분의 4로 흰색을 뽑았어요. 지금 둘 다 흰색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두 번째 뽑는 애는 상황이 바뀌죠. 이제는 흰 게 3개밖에 안 남았고 검은 거도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률이 바뀌죠. 어떻게 돼요? 전체 6개 중에서 3개로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7분의 2로 약간 낮아지겠죠. 기존 대비로.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10개 중에서 3개래요. 당첨이 3개랍니다. 그랬을 때 얘는 그 뽑았다가 다시 넣겠대요. 그러니까 현수랑 지민이가 차례로 뽑을 때 현수만 당첨을 뽑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첫 번째는 당첨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뽑았어요. 뽑아놓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당첨이 3개에 꽝이 7개인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10분의 7을.
이럴 확률조차도 꽤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121이면 문제 하나 풀었을 때 찍어서 맞출 확률이랑 대충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33번처럼 얘가 당첨을 하나를 뽑았어요. 근데 다시는 넣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바뀌죠.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당첨이 2개밖에 안 남고 꽝이 7개 남아있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전체 9개 중에서 7개가 꽝인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약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높아지겠죠? 30분의 7 되어있죠? 우리 또 네, 남자니까 이런 얘기 해야지. 태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군대를 가요? 다 끌려가죠. 네, 마음이 아프게도. 약간 태국이었던 것 같은데 나라 이름. 태국은 어떻게 뽑아가는 줄 알아요? 네, 진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 네. 이제 군대 갈 사람들을 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너 선택지를 줄게. 너가 만약에 지금 네 발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군생활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너 이거 싫어라고 하면은 뽑기를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네. 네 발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6개월 내에 내가 끝내줄게. 근데 만약에 너가 이제 6개월도 가기가 싫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뽑기를 네 가는 거예요. 뽑기를 했을 때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추첨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다 뽑았을 때 이제 검은색을 뽑으면은 면제예요. 그냥 면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면제인데요. 빨간색을 뽑으면은 2년을 가야 돼요. 극한의 밸런스 게임이죠. 근데 이게 또 반반은 아니에요. 이게 한 그 3대1 비율로 검은색이 한 6만 개쯤 뽑는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에 15,000개 있고 여기 한 45,000개 있거든요. 네, 가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6개월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6개월 갈래요? 저는 뽑아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주연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뽑아요? 네, 그쵸. 남자라면 뽑는 겁니다. 약간 그 매년 언제지? 한 겨울쯤에 한 번씩 이렇게 뽑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오열하는 영상들 가끔씩 이렇게 다 올라오는 유튜브. 어떻게 할래요? 지금? 뽑아? 아, 네. 뽑아야지 남자가. 여기 그래서 뒤에 1번부터 보시면요. 대표 문제 하나씩만 풀면서 갑시다. 1부터 15까지 자연수 카드가 이렇게 네, 한 장씩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였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15개지만 문제가 꽤 심플하네요. 그쵸? 나는 뭐밖에는 뽑을 수가 없냐면 이렇게 3개밖에는 뽑을 수가 없으니까 확률이 5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민규를 포함한 5명이 있는데요. 민규가 맨 앞에 설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요. 맨 앞에 있는 자리는 그러면은 원래 누가 올 수 있어요? 맨 앞에는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꼭 민규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별로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뭐예요? 그냥 5분의 1이지 뭐. 맨 앞에가 민규였으면 좋겠대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5명 중에 꼭 민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확률이 5분의 1이죠. 이거 뭐 굳이 내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개수가 5, 4, 3, 2, 1이죠. 근데 나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무조건 민규로
고정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4명만 뒤로 어떻게 세울지만 고민하면 되겠죠. 약분이 되니까 5분의 1입니다. 계산으로 풀어도. 8번 보면요. 네, 이런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 나오는 눈을 X,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을 Y라고 하게 되면요. EX-Y가 2였으면 좋겠다. 이 확률을 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거는 뭐 어떤 수학적인 어떤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무식하게 구해봐야죠. X한테 숫자를 하나씩 넣어봐가지고. 하나하나 해볼까요? 어차피 1부터 되니까. 근데 1은 안 되죠. 2는 돼요. 2면 되겠죠. 3이면 벌써 4니까. 그렇죠? 4 하면은 6으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은 36개죠. 주사위를 2개를 던졌으니까 그 중에서 3개만이 저거를 만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분의 1이죠. 이렇게 보면 참 쉬운데요, 확률이. 그쵸? 이렇게 있어요. 요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요. 원판을 안 벗어난답니다. 경계선을 맞추는 일도 없고 그냥 저 공간 안으로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쉽죠? 그리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홀수 부분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전체 8개 중에서 4개죠. 1, 3, 5, 7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거든요. 놀랍죠, 굉장히. 왜 놀랍냐면요. 가끔 이렇게 사기를 쳐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진짜로 문제에 1, 2, 3, 4, 5, 6, 7, 8로 잘 있나.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되겠죠? 뭐 아무튼 여기는 그럴 일이 아니니까요. 일단 넘어가고 14번 확률에 대한 기본적 정의입니다. 4번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확률 P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1번 보시면 1번부터 어때요? 틀렸어요. 0이랑 1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정수인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1, 2번이 세트로 틀려버렸죠. 이렇게 0이랑 1일 수도 있어요. 정수잖아요. 얘네 둘 다. 3번 맞죠? 모든 경우의 수분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고요. 4번 P가 1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일어나요. 100%라는 거니까. P가 0이면 빵 프로. 그러니까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17번) 보시면 민지를 포함한 10명의 후보가 이렇게 있대요. 그 중에서 대표 2명을 뽑겠다라고 하는데 민지가 안 뽑힌대요. 뭔가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뭐 10명 중에서 후보 2명, 대표 2명이면 안 뽑히는 게 더 맞긴 하죠. 10명 중에서 제가 2명을 뽑겠답니다. 근데 내가 특정한 요 사람이 안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안 뽑히는 상황을 생각하기가 오히려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확률 1이니까요. 무조건 전체가.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민지가 뽑히는 확률만큼만 빼면 되겠죠. 그만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명 중에 2명 안에 민지가 뽑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전체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전체 경우 수가 어떻게 돼요? 앞에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흔들리면은 우리가 확률 알기가 힘들죠. 전체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거예요.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쨌든 뭐 대표 2명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2명이니까 자리가 2개가 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10명 중에 2명이니까 10 곱하기 9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9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표니까 똑같은 상황이 2개씩 나오겠죠. 45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 중에서 저 특정한 사람이 그 45개 중에서 뽑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45개 중에서 몇 개예요? 경우의 수가? 대표 2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10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나는 뽑았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일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9명이잖아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굴까만 고민하면 되죠. 9명이에요.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슉 하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저 사람과 나머지 한 명이 뽑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지가 대표로 뽑히는 확률이 5분의 1인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5분의 4겠죠, 확률적으로. 뒤에 21번 보시면은 여기 남학생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 2명 뽑을 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할 때가 전체 경우의 수겠죠. 뭐뭐 할 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6명 중에 방금은 10명이었지만 6명 중에서 대표를 2명을 뽑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죠. 확률을 구할 거면요. 이제 6명 중에서 2명을 뽑았어요. 근데 내가 뽑으려고 하고 보니까 어때요? 대표잖아요.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가 15개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뽑았다라고 치면요.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었으면 좋겠대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체 15개의 상황 중에서 나는 어떤 상황을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저 2명 중에서 여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좋아요. 둘 다 여학생이면은 더 좋죠. 적어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래도 되고 또는 이래도 되는 거니까 두 확률끼리의 합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내가 2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나는 뭘 하면 돼요? 이렇게 적어도라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반대되는 상황을 빼면 되겠죠. 아니 어떻게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히냐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 확률이 어떻게 돼요? 전체 15개 중에서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히겠다라는 거는 남학생 중에서만 대표가 2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남학생이 몇 명이냐면 4명이니까요.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이 뽑히는 대표로 뽑히는 상황인 여기만큼. 네. 여기까지가 이제 15분의 6입니다. 뭐 약분까지 한다고 치면 5분의 2겠죠. 꽤 크죠, 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여학생이 한 명이 대표로 뽑히던지 아니면 여학생이 2명 다 대표로 뽑히던지 각각의 상황을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나는 이거를 합친 상황을 원하는 건데
이거를 합친 상황이 5분의 3이라고는 알 수 있으니까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필요 없죠. 나는 요 5분의 3인 상황을 원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25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합이 4 또는 9이다. 그러니까 4가 되는 경우의 수랑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내가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원래였으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4가 되는 경우에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이게 확률이 전체 36 중에 4라 그랬으니까 1, 3, 2, 2, 3, 1로 3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합이 9가 되는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체 36개 중에서 3, 6, 4, 5, 5, 4, 6, 3 이렇게 4개죠. 그러니까 이러거나 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비단 이제 경우의 수에서만 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확률에서도 이런 식으로 갖다가 통한다는 거죠. 네, 28번 여기 주머니가 두 개가 있네요. A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는 각각 흰 공 2개, 검은 공 5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흰 공 3개, 검은 공 6개 이렇게 있대요. A랑 B에서 각각 하나씩 꺼냈으면 좋겠는데요. A에서는 흰 거, B에서는 검은 공이었으면 좋겠다라네요. 그러면 A에서는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전체가 7개죠. 7개 중에서 흰 공인 7분의 2가 확률이 되고 얘는 전체 9개 중에서 검은 공이 6개니까 이런 확률이 되는 건데 아까 했었던 것처럼 확률끼리도 더하고 곱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이거 더해요, 곱해요? A에서도 뽑아야 되고 end죠. 그리고 B에서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또는이 아니죠.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1분의 4다. 되게 이제 생각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 21번에서요 여학생이 0명인데 왜 15분의 6이에요? 여학생이 빵명이라는 게 그쵸,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남학생에서만 대표가 2명이 뽑혔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대표 2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학생 중에서 대표가 1명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계산을 해야 돼요. 전체 6명 중에서 대표를 2명을 뽑는 15분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남자 1명, 여자 1명이 대표로 뽑히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예요? 남자, 여자로 뽑으면 되는 거니까 8개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쵸? 그 다음에 여자로 뽑을 거면 전체 15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 할 거냐는 거죠. 뭐 물론 지금이야 계산이 쉬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숫자가 커지고 많아지게 되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구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자가 3명만 됐어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여학생이 1명 뽑히거나 여학생이 2명 뽑히거나 여학생이 3명 뽑히거나 계산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반대되는 케이스만큼 빼자는 거죠. 전체 중에서. 여학생이 어떻게 1명이 안 뽑히냐, 나는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힐 줄 알았다 라는 거는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혔다는 거죠. 그 전체에서 그 확률만큼 빼면 되는 거예요.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혔다라는 얘기는
남학생이 2명 뽑겠다는 거죠. 굉장히 국어가 어렵죠. 한자 급수 시험. 어우, 오랜만에 보는데. 요새도 보나요? 봐요? 한자 급수 시험 봤어요? 중학교에서 아니요, 살면서 안 봤어요? 한 번도? 저도 좀 늦게 태어날 걸 그랬나 봐요. 네, 이런 게 있답니다. 여기서 영민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얘네들이 각각 합격할 확률이 7분의 5, 얘는 2분의 1이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한 명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주 계산이 귀찮은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했으면 좋겠대요. 얘가 합격하고 얘가 떨어져도 전 좋은 거예요. 한 명은 합격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얘가 떨어지고 얘가 합격을 해도 저는 좋아요. 얘도 합격을 하고 얘도 떨어지면 저는 제일 좋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이나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저는 어차피 전체 확률은 1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 1의 확률에서 아니 어떻게 둘 다 떨어져에 대한 저 확률만큼만 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원하는 상황은 얘네들 각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합쳤을 때가 얼마가 되는지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 확률만큼만 빼면 그러니까 얘는 7분의 2의 확률로 떨어질 거고 얘도 나머지 절반이 2분의 1의 확률로 떨어져서요. 둘 다 떨어질 확률이 7분의 1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합쳤을 때 7분의 6이 될 거다.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밑에 33번 볼까요? 이게 저는 약간 맞나 싶어요. 승훈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12분의 7이랍니다. 웃기지 않아요?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요. 2분의 1이잖아. 약속을 지킬 확률이 오거나 말거나 하잖아. 그쵸? 쟤도 웃겨요. 7분의 4래요. 약속을 지킬 확률이.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34번에 물리죠. 그쵸? 이거 그 불 들어오는 거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알고 있죠? 불안하다 갑자기. 어떻게 해야 전기가 켜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저도 물리를 공부했지만 네, 전기가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전기에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건전지를 끼면요. 건전지를 끼면은 건전지에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들이 떨어져요. 마치 이제 폭포처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갈래길이 발생을 해요. 일로 갈까? 일로 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폭포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내가 이걸 스위치를 누르면요 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돌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걸 스위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은 이 위쪽 길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밑에 있는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은 밑에 길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각각 닫힐 확률이 얘는 3분의 1이고요. 얘는 5분의 1이에요. 전구에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불이
오는 게 목적이라면 둘 다 닫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출발하는 모든 애들이 온전히 다 와주면은 되게 환하게 빛나겠지만 여기서 이제 절반은 위로 갈 거고 절반은 밑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 가는 애들만 살아서 왔으면은 빛이 좀 약하겠죠. 불이 들어오는 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땠으면 좋겠냐면요. 여기가 위에가 A고 똑같이 밑에가 B라고 하게 되면요. A가 닫혀 있고 B가 안 닫혀 있어도 돼요. A가 열려 있고 B가 닫혀 있으면 되고 둘 다 닫혀 있으면 제일 베스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만 피하면 되냐면은 둘 다 열려 있는 상황만 피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둘 다 안 닫혀 있어? 그럼 전기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귀한 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얘가 3분의 2의 확률로 열려있고 얘가 5분의 3의 확률로 그러니까 5분의 2의 확률로 둘 다 안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각 계산을 해봐서 더하나 거꾸로 빼서 계산을 하나 5분의 3일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35번 쉬는 시간 안 주고 진짜 아니 갔다 와야지 빨리 갔다 와 쉬는 시간에 갔다 와야지 두 바둑돌의 색이 서로 달랐으면 좋겠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수가 있어요? A가 흰색이고 B가 검은색이면 둘이 색깔이 서로 다르죠. 두 번째로 A가 흰색이고 B가 A가 검은색이고 B가 흰색이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서로 색깔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A가 흰색이려면 전체 6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돼요. 얘만 뽑는 게 아니라 B도 뽑아야죠. 전체 4개 중에서 1개인 상황으로서 24분의 2, 뭐 약분할 수 있겠지만요. 24분의 2의 확률로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만 갈 필요는 없죠. 어떻게 되냐면 전체 6개 중에서 4개 전체 4개 중에서 3개로 24분의 12로서 둘이 서로 색깔이 다를 수가 있죠. 지금 거의 확률이 모든 걸 다 갖다 썼죠. 어떻게 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도 일어날 수 있고 얘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더해야겠죠. 12분의 7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같은 걸 뽑을 확률은 얼마겠어요? 새롭게 계산할 필요 없죠.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같은 걸 뽑을 확률은 12분의 5겠죠. 이건 이제 이 문제는 아니니까 논외로 빼고. 여기 또 12개 중에 2개가 들어있대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 지원이가 제비를 뽑고 확인을 하고 다시 넣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뽑았대요. 그랬을 때 둘 다 당첨을 뽑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극악의 확률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당첨 6분의 1로 뽑았어요. 얘가 벌써 쉽지 않은 일인데 확인을 하고 다시 넣었답니다. 그 다음에 섞어야 다시 뽑겠죠. 두 번째가 뽑을 때도 또 확률이 6분의 1일 테니까 뭐 해야 돼요? 36분의 1의 확률로 뽑겠죠. 여기 장난감이 5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5개의 불량품이 섞여 있답니다. 좀 심하네요, 이건. 그러니까 불량률이 무려 10분의 1인 거죠. 그런가 봐요, 진짜. 이 중에서 2개의 장난감을 연속해서 꺼낼 때 둘 다 불량품의 확률 미쳤죠. 네. 꺼낸 장난감을 다시는 넣지 않겠다 그랬으니까요. 처음에가 어떻게 돼야 돼요? 10분의 1로 불량품을 뽑아야겠죠. 어쨌든 불량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뽑을 때는 상황이 바뀌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49개가 돼버렸죠. 하나를 뽑았으니까요. 그 중에서 몇 개? 4개가 불량품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불량품을 뽑을 때는 확률이 49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랍니다. 245분의 2죠. 계산 빨리 해봅니다. 왜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확률의 끝은 뭐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 확률의 끝은 뭐야? 확률의 끝이 로또죠. 예, 우리 모두의 꿈이죠. 1등 당첨. 이게 한 800만 분의 1이라는데 네,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대략 800만 분의 1이면은요 어느 정도 확률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하고 500원짜리 동전들이 굴러다니는 걸 모아요. 모았어요. 그렇게 모아서 한 30개를 모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30개를 이야 하고 던졌을 때 다다다다다다 하고 다 앞면이 나오면 그러면은 돼요. 그럼 로또 1등을 맞는 확률이랑 대충 비슷합니다. 30개를 딱 던졌을 때 다 앞면 나와야 돼요. 미쳤죠? 근데 더 미친 건 뭔지 아세요? 매주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쳤죠 진짜. 네, 했죠. 여기 진짜 확률의 진짜 끝이죠. 뭐예요?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네, 그랬을 때 선우가 첫 번째에서 지고 두 번째에서 이겼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 이제 가위바위보에 대한 생각보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거든요. 확률적으로. 네, 확률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그 계산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3분의 1이죠. 네, 질 확률도 3분의 1이고 비빌 확률도 3분의 1이 굉장히 사이언틱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우가 첫 번째에서는 지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지고요, 3분의 1의 확률로, 두 번째에서는 이겼으면 한다라는 거니까 9분의 1이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이제 그 50번처럼요. 사람이 두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죠. 그렇죠? 여기서 50번처럼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A, B, C입니다.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세 명이서 하게 되면은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놀랍도록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질 확률도 3분의 1이고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에요. 3명까지는 그렇고요. 4명부터는 약간 바뀝니다.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기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4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내가 이기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거든요. 이기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나머지 4명은 그대로 두고 나만. 그 사람 한 명을 딱 정해요. 딱 정하고요. 그 사람이 냈던 거만 따라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질 확률도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대신에 비기진 않아요. 쉽게 비기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세요. 근데 이제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4명 중에서. 약간 좀 까다롭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세요. 여기 51번 보시면요. A, B 두 팀이 시합을 하는데요. 먼저 두 번을 이긴 사람이 우승을 한다라고 하네요. 각 시합에서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세 번째 시합에서 A가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대요. 극적인 승리죠. 이게 바로. 네, 그러니까 세 판을 했을 때요. 두 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랬는데요. 지금 A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두 번째만 이길 수도 있어요. 두 번 먼저 이기면 사실 세 번째 게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만에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케이스가 두 개죠. 하나는 어때요? A가 이겼어요. 세 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B가 이겨야 되죠. 마지막은 무조건 A가 이기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얘가 이제 이겼어요. B가. 그러면은 A가 이기고 그 다음에 A가 이기는 이런 극적인 역전승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말고는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보면은 A가 이길 확률이 공교롭게도 3분의 2니까요. B가 이길 확률은 말 안 해도 3분의 1이겠죠. 이 상태에서 A가 또 3분의 2로 이기든지 아니면은 3분의 1로 이기고 3분의 2로 3분의 2로 이기든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면 되겠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이거 두 개가 똑같죠? 확률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곱하기 2 해도 되겠죠. 첫 번째 확률에서요. 완전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거 하나가 27분의 4니까 그거 더하기 2라고 해도 곱하기 2라고 해도 되니까 27분의 8이라고. 까지가 이제 네, 진도의 끝입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지 뒤에 문제 푸는 게 막 쉽지는 않을 거예요. 풀어보셔야 돼요. 약간 확률의 시초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어떤 도박사가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게임블러들이요. 어떤 상황을 마주를 했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자기가 아는 그 당대 최고의 수학자가 이제 가우스였어요. 그래서 가우스한테 편지를 써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빙자해서 물어봤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겠죠. 너도 이런 거 못 풀잖아 라고 네 매기려고 쉽게 말해서 한 거였는데 A랑 B라는 사람이 각각 이제 돈을 32원씩 골드라고 하죠. 그랬을 때는 32골드씩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4골드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갖고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건데요. 단판승이 아니라 세 판을
게임을 했을 때 방금이랑 똑같죠. 두 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제 다 가져가는 게 룰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A가 이제 먼저 이겼거든요. 이제 A가 먼저 이긴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둘이 합의를 해서 여기서 이제 게임을 끝낸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이럴 때 그 상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도박사가 계산을 한 바로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가 이긴 건 확실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A, B던지 사실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죠. 아니면은 A, B, A던지 아니면 A, B던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경우의 수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A가 나올 수 있는 전체 3개 중에서 2개니까 3분의 2고 이길 확률이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저 64골드를 3분의 2씩 3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A, B가 그쵸? 네, 근데 64골드면은 3으로 딱 안 나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막상 굉장히 설득력 있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솔루션을 내볼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 네, A랑 B가 이길 확률이 이제 반반이라고 할게요. 네, 얘들은 이제 실력이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A가 처음에 우연히 이겼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안 시킬게요. 생각만 하면 참.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도박사는 딱히 답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가만있어 너도 이거 못 풀잖아 라는 거였겠죠. 근데 이제 A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고요.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인 거니까 이 케이스를 이렇게 나눈 것까지는 잘 했어요. 다만 이제 얘네들이 벌어질 확률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A가 이긴 것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서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면은 2분의 1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앞에서 B가 2분의 1로 이기고 또 A가 2분의 1로 이기는 4분의 1인 거죠. B가 이기고 B가 이기는 확률도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A가 이길 확률을 3분의 2라고 잡았지만 잘못 잡았죠. 3분의 1이 아니에요. 4분의 3인 거죠.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얘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금을 3대 1로 나눠 가져야 맞는 거죠. 14골드를. 이렇게 하면은 나눠 가질 수 있죠. 그래서 A가 4분의 3만큼인 전체에 대해서 4분의 3만큼인 48골드를 가져가는 게 맞고 B가 16골드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참교육이라고 합니다. 참교육을 해줬죠. 네, 그러니까 확률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제일 생각하기 쉬운 오류예요. 당연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체 3개 중에 2개고 이게 한 케이스니까 3분의 2, 3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어날 확률은 똑같지만 얘가 일어날 확률까지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한 번 경기를 하는 거고 얘는 2번 경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제 다르죠. 당연히 일어나야 될 확률 자체가. 그래서 네, 좀 빠지기 쉬운 오류 얘기였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확률이라는 학문의 시초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서 이렇게 연구를 쌓아 올린 거죠. 갑자기 이제 51번 문제로 보길래 생각나가지고 됐죠?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기 숙제는 제가 134쪽까지로 할게요.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줄겠죠, 숙제. 어디까지 된 거예요? 134쪽까지. 134는 확률 끝까지.
50조까지.